남아있는 시간에 우리 객석에서 질문하고 또 선생님들께서는 미진했던 말씀이 있으시면 또 조금씩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객석에서 이런 질문을 꼭 드리고 싶다, 이런 거 궁금하다, 또 나는 이런 얘기를 좀 추가하고 싶다, 종종 심포지움 자리에 가면 질문하라고 하는데 장기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파일을 보면서 절대로 허락 안 하는데 오늘 이제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시고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려고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올해 지금 주제가 한국 근현대사 100년이라서 과거와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주로 이제 나눴다면 이제 미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이 각자 짧게 우리 이제 앞으로의 그런 인간의 미래에 대한 기대나 전망,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이렇게 메모는 했는데 아까 좀 막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스스로도 아이들을 전제로 이제 작품을 준비하고 이랬던 성향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 현재 오면서 굉장히 확장되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 이러는데 특히 제가 최근에 객석이 비어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착안했던 게 어린이극장에서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으면서 65세 이상 연금을 받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건강한 소비, 문화 소비를 이끌어내는데 인형극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좀 거기에 제가 좀 착안을 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노인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춘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룹 그분들은 여유가 좀 있어요. 돈을 쓸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좀 이끌면 아주 즐겁게 돈을 써요. 그래서 관람료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건강한 여가를 이끌기도 하고 또 지금 시대가 이제 3대가 원래 같이 어우러 살아야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형극이 어린이 공연 예술이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역극장으로서 어린이극장을 제가 이제 만 2년째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근데 굉장히 반응이 있고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막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 지점을 조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그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돌아오면서 한 명씩 얘기하는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제대로 사는지 모르겠는데 미래 예측이 될까 잘 모르겠는데 가능성 같은 건 보는 것 같아요. 인형극 자체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여기 계신 인형극인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 가치는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최근에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소비의 행태, 앞서도 선생님 말씀 주셨는데 소비의 행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바뀌어가고 있다. 저는 그거를 가치 소비의 시대와 인정 소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치의 뭔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더 강화됐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하게 우주 이런 거 아니고 환경, 기후변화, 지구, 자연과 인간 뭐 이런 어떤 거대 담론 아니더라도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라고 하는 영역에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인정 소비라는 거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소비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막 예를 들어 저같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인형극장에 왔을 때 여기 작은 인형극 하나를 보는 행위가 예술을 접하는 느낌이 아니라 나를 확인하는 것에 비용을 지불할 의사, 가치 소비와 인정 소비라고 하는 그 소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라고 저는 읽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인형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사실은 아까 우리 최주환님께서 제가 상 받은 거 그때 상금 500만 원 받고 술값 600만 원 줬어요. 전국에 있는 기획자들이 사실은 투표를 해서 뽑아준 상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부 장관상 2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주제가 있어요. 이 상에는 매 회마다 광활한 지역성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지역과 광활하다라는 게 잘 매칭이 처음엔 안 되다가 우리가 콜로키움 형태로 계속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꺼냈던 이야기가 하이퍼로컬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더 지역으로 링크되어 간다라는 건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도 뭐 유튜브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지구 전체가 동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디서 뭐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과거 같으면 서울에 가서 크거나 뭐 최고, 최대, 최초 이런 걸 해야만 주목받던 시대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작은 시골 동네에서도 의미와 가치들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하이퍼로컬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는 보편성만 갖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 올해 들었던 단어 중에 가장 멋진 단어 하나는 제 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땅의 말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은 사투리, 방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사투리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표준어가 있어야 되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이야기하는 표준어는 그러니까 수도 서울에 사는 중산층 이상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서울에 안 살거나 교양이 없거나 중산층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또 방언을 이야기하려면 중앙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문화를 이야기할 때 여전히 지방 문화라고 쓰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서울은 서울 지역의 문화가 있고 강원도는 강원도 지역의 문화가 있듯이 사실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고민은 많이 했는데 광주에 있는 정복필 선생이 제 땅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끄집어냅니다. 이 말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거나 어디서 하거나 우리 일상의 모습을 인형극으로 담아내고 뭐 다른 콘텐츠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과거에는 저는 노마드를 많이 꿈꿨는데 이제는 조금 뿌리내리니까 우리 지역에서 혹은 우리 동네에서 생활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인형극이라면 거기에 가장 부응하기 좋은 매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이제 그 기록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많이 쓰는데 오래된 미래라는 말, 미래의 역사가 미래. 이게 이제 미래를 얘기를 하는 참 기가 막힌 얘기인 것 같아요. 미래, 지난 과거와 현재 미래, 오래된 미래를 써내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연이 특히 인형극이 이 변화에 지금 시대 변화에 대처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항상
그 어른 시각으로 여기 뭐 이연극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른들 시각으로 보게 되잖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하는 그런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그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 극장에서 이연극장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고정적으로 실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춘천의 그 시내에서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물론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시내 요소에서 상설로 아니면 이렇게 일주일은 많이 하게 되면 일주일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춘천 시내에서 이렇게 이연극이 하고 있다. 이연극제가 이런 하고 있구나. 이연극에 대한 그런 인식을 또 이연극을 확산하는 의미에서 그런 공연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